안녕하세요. 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집행유예 받기 위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써놨는데, 요 글입니다. 22년도에 쓴 건데, 뭐 그대로 저희가 옮겨서 메모장에 옮겼으니까 한번 저희가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의 경우 뭐 실제로 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다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고, 불구속이라면 구치소에 가지 않습니다. 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검사 구형도 5년이고,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형태들도 많고, 따라서 이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집행유예를 가장 먼저 목표로 진행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 가담 형태, 이게 중요합니다. 가담 형태, 총책, 관리책, 모집책, 상담원, 전달책, 그 가담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뒤로 갈수록 단순 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제 살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추가책이다. 그러면 단순 가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액수가 작으며 보이스피싱의 전모를 알고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합의가 있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돼요. 사기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고 피해액, 피해자 합의 여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랑 합의를 하는 것이 뭐 사실은 비단 제3범죄의 경우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개개의 사건마다 조금씩 달라요.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 집행유예 가능하고 어떤 사건은 집행유예가 아예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죄로 1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근데 피해자 전부 합의했다. 이건 사실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10억과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이러면 피해자한테 1,000만 원 전액 주고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1,000만 원이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냥 금액으로만 따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유들과 내가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사유들, 자신의 양형사유를 주장해야 됩니다. 개개의 양형사유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은 어렵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 가담 형태와 합의,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내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판단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을 보면 내가 집행유예를 받을 때 고려될 요소가 이 세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최현 변호사였습니다.